안녕하세요. 독서하는 가을 여자 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It's okay.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오케이를 할 거냐면요. 제 영상 최초로 감히 책 추천이란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이패드를 사고 나서 정말 모든 문서 작업, 영상 작업을 다 아이패드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책도 원래 무조건 종이책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이패드를 사고 나서 전자책으로 바꾸니까 확실히 뭔가 독서량도 늘고 책 읽는 재미를 찾았다라고나 할까요? 종이책이랑 똑같이 밑줄 긋고 형광펜 치고 책갈피 꼽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 몇 권, 전자책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강 전에 함께 독서를 하면서 교양을 쌓아볼까요? 책 추천하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는 주로 그런 다양한 소설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인문학 책을 더 많이 읽는 스타일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mm의 희망이라도입니다. 이 책은 제가 시작한 독서 모임 스터디 때문에 읽게 된 책인데요. 박선영 기자님이 5년 동안 기자로 살아가면서 고민했던 여러 사회 방면의 다양한 문제들, 경제, 정치, 사회, 젠더, 언론 이렇게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고찰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기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해법으로 쓰신 책이에요. 저는 책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구절, 이건 다음에 꼭 봐야겠다 하는 구절들이 있으면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긋는 편인데 이 책은 보시다시피 정말 계속 밑줄을 긋고 싶을 정도로 공감 가는 구절이 너무 많았던 책입니다. 요즘 사회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복잡하고 이런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정의라는 최소한의 양심을 잃어버린 사회 사람들에게 정의에 대한 작가님만의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근데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신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만약에 재밌게 읽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느낌으로 황현산 선생님의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도 정말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이 아몬드라는 책 역시 독서 스터디 때문에 읽게 된 책인데 저는 그때 처음 봤던 책인데 이미 꽤나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북, 전자책으로 보긴 했지만 전자책에도 책의 표지가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표지에 오묘한 표정의 소년이 얼굴에 덩그러니 놓여있으니까 이 소년의 사연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사연이 있을지 읽고 싶어지게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 윤재의 성장 소설이에요. 보통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공감 능력 아닙니까? 공감 능력, 감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윤재라는 주인공의 뇌에는 아몬드라고 불리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윤재라는 소년이 기쁨, 슬픔, 분노, 희망 이런 걸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벌써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제가 책을 많이 읽으려 노력은 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막 집중력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되게 쉽게 읽혀서 진짜 앉은 자리에서 한 80% 이상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토리도 되게 흥미진진하고 정말 쉬운 문장들로 적혀 있으니까요. 이 책은 가볍게 소설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시녀 이야기 그래픽 노블입니다.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책 추천을 받았어요. 그때 조시엔 다미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인데요. 이 책은 되게 함부로 가볍게 추천할 수는 없는 책이에요. 작가가 1985년쯤에 출시한 되게 오래된 디스토피아, 약간 어두운 세계에 관한 이야기인데도 저에게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임팩트가 되게 강하게 남았거든요. 책이 출간된 지 34년 만에 이제 만화의 형태로 글이랑 좀 섞어놓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래픽 노블의 형태로 책이 새롭게 출간이 됐어요. 원작이 500페이지인데 저는 감히 500페이지를 읽을 엄두가 안 나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래픽 노블의 형식을 골랐습니다. 사람들의 후기를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니까 그래픽 노블로 읽으면 원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후기도 있지만 저는 이 그래픽 노블 에디션이 시각적으로도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서 굉장히 괜찮았어요. 책 소개를 보니까 이 책은 발간 당시에 여성을 오직 생식기관을 가진 도구, 물건으로 취급한다라는 설정 때문에 되게 파격적이었고 성과 가부장적인 권력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친 책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읽는 내내 되게 신선하지만 큰 충격을 많이 받은 작품이라서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네 번째는 뉴스의 시대입니다. 이 책은 지난 여름에 제가 플로리다 여행 갈 때 비행기에서 너무 지루하니까 이 책 읽고 빨리 자야지 라는 생각으로 읽었던 책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비행기에서 몇 시간씩 계속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뉴스를 소재로 한 책인데요. 현대 미디어에서 우리가 뉴스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책이에요. 크게 카테고리가 정치, 해외, 경제, 셀러브리티, 재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각 파트를 읽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뉴스를 너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만 했구나. 이렇게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은 셀러브리티 카테고리에서 이처럼 명성은 시간을 절약하게 해준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을 읽고 뭔가 무릎을 탁, 거북목을 탁 치게 되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언론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뉴스를 소비하는 현대인들 모두에게 감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책 추천이라는 걸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아니면 재밌게 읽으신 책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쪽 게임 민성이었습니다.